흔히 말해서 총알이라고 지금 47조 대다 싶어서 주식을 사는 건데 한 바구니에 담는 ETF에도 많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안녕하세요. ETF를 아는 아니 ETF를 좀 잘 아는 형님들. ETF 좀 잘하는 형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ETF 좀 잘하는 형님으로 공경상 미래에셋 선임 매니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ETF 마케팅을 맡고 있는 지금 공영상 선임 매니저이고요. 오늘 여기서는 ETF 잘 아는 작은 형님으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반가워. 반가워. 지난번에 그 큰 형님이랑 만나서 반말하기로 했거든. 어색하고 좋네. 1회를 찍고 나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나온 댓글들을 몇 개를 작은 형님한테 내가 물어볼게. 저는 이미 레버리지 ETF에 들어갔는데 이미 손실 구간에 들어섰다. 그러면 장기 투자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존버하지 말고 지금 손절하는 게 답이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단기 투자형 상품인데 이거를 장기로 끌고 간다는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거야. 레버리지 ETF를 살 때는 그 손절 구간을 미리 정해놓고 가슴이 아프더라도 그 손절 구간을 딱 터치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팔고 나오는 게 답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 두 번째 댓글인데 레버리지는 보통 2배짜리로 되어 있다고 설명을 했잖아. 막 5배짜리 이렇게 더 큰 배수가 있는 ETF는 없냐는 댓글도 있었어. ETF 같은 경우는 한국 거래소에서 상품에 대한 규제를 하는데 이게 너무 투기성을 조장한다 라는 좀 의견이 지금은 우세한 상태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나올 계획이 없다. 2배짜리밖에 없는. 그렇지. 근데 나 요즘 궁금한 게 있는데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하느라고 카톡으로 엄청 얘기를 많이 하거든? 주로 하는 얘기가 주식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주식 얘기를 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시기가 시기인 만큼 주식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때를 만났느냐. 지금 20대, 30대 분들도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 모아둔 돈도 없는데 뭐 부동산을 사겠어. 금리도 1%밖에 안 되는데 뭐 예금을 하겠어. 그래서 결국에는 주식 투자 쪽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그럼 지금이 좀 주식을 사야 하는 좀 흔치 않은 기회인 건 맞는 건가? 좀 조급함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좀 안 된다고 봐.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돈이라는 생각을 하고 현재 목돈을 투자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우리의 은퇴 때 돈을 찾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쌓아나가는 좀 투자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너같이 나 1인이 너같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금들이 몰렸는지 한번 내가 너를 위해서 표를 만들어 왔어. 여기 보면 주황색으로 표시된 그래프가 고객 예탁금이야. 고객 예탁금이라는 것은 개인 투자자나 뭐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 준비해두고 있는 자금이라고 보면 돼. 아직 사진 않았고? 아직 사진 않았고 대기 자금이지.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총알이라고 표현하는데 쏘기 전에 총알은 갖고 있는 거잖아. 이게 2011년도부터의 자료야. 자료 보면은 여기 2011년도에는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된다 라는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주가가 코스피 주가도 크게 빠졌지. 그러면서 반대로 고객 예탁금이 쑥 올라왔었어. 이때도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빠졌으니까 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고객 예탁금이 많이 몰린 것 같아.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2020년 지금 초반인데 주황색 그래프가 피레치처럼 딱 솟았잖아. 개인 고객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 자금이 지금 47조, 45조 정도 몰린 걸 표시가 된 거야. 전보다 더 주식 투자에 관심이 생겼다. 그러니까 너 같은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이야. 그럼 이게 올라간다는 거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그 총알이 넉넉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 그렇지. 정확히 이해를 한 거지. 금융위원장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감사하다라는 얘기도 했었잖아.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을 지탱하는 주체는 개인 투자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동학개미운동이랑도 연관이 있어. 동학농민운동이 왜 일어났어? 처음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잖아.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동학 개미 운동이랑 좀 비슷해. 개인들도 지금 투자할 데가 없다 보니까 주식을 선택을 하게 된 거고, 마침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 이때다 싶어서 주식을 사는 건데, 보면은 외국인들이랑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주식을 팔고 개인 투자자들은 그 주식을 계속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지. 근데 거기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파니까 주가가 떨어지게 되는 건데 그렇지. 주식은 누가 사줘야지 내가 팔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외국인들이 파는 거를 안 사주면 안 돼? 되게 돌발 질문인데, 시장에는 그 가격을 형성하는 기능이 있어. 내가 10,000원일 때는 안 사. 근데 외국인들이 팔아서 이게 9,000원이 됐어.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9,000원이면 살만한데? 라고 판단을 하고 그때 이제 매수 효과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그 가격에서 거래가 일어나는 거고. 지금 주가 하락도 마찬가지야.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은 45,000원도 지금도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파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은 아니 45,000원이면 난 살만한데 라고 판단해서 사는 거고.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그 삼성전자의 거래량을 올리고 그 가격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왔던 거네, 지금까지. 그렇지. 일단 왜 그런지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사기 전에 공부를 대부분 잘 안 해. 나를 포함해서. 이제부터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할 거야. 분기 이익을 이제부터 좀 더 눈여겨볼 수도 있고, 사업부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이제 예상치를 좀 보고, 예상치보다 넘을 수 있을까? 그리고 반도체 가격에 대한 동향도 좀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제 공부를 계속 할 텐데, 나는 그 공부에서 끝내지 말고 삼성전자나 개별 주식들도 좋지만 그런 주식들을 한 바구니에 담는 ETF에도 좀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ETF가 아까 바구니에 담는다는 표현을 했잖아. 그러니까 ETF는 좀 바구니, 어떤 종류들의 바구니가 있어? ETF는 국내 주식만 담는 바구니가 있고, 국내 채권만 담는 바구니가 있고, 미국의 나스닥, S&P 이런 대표 지수형들을 담는 ETF들도 있어. 굉장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지금 한 430개 정도가 상장이 돼 있어. 어떤 분야들이 앞으로 좀 전망이 있을지 이런 거를 간단히 소개해줘. 요거는 글로벌 산업별 지수 흐름 비교야. 이게 2019년도 금융위기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차트인데, 옆으로 기는 선들을 먼저 얘기를 하면 에너지, 소재, 그리고 유틸리티 같은 기업들이야. 투자자들도 알겠지만 그런 종목들이 장기간 성과가 굉장히 안 좋았어. 그리고 또 이렇게 우상향했던 차트들을 보면은 헬스케어가 있고, IT가 있고, 그리고 자유소비재 같은 섹터들이 있어. 이렇게 갈수록 그래프가 올라가는 것에 해당되는 섹터들로 구성된 ETF를 산다면 장기적으로는 내 돈을 불려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렇지. 이게 지금 최근에도 그렇지만 고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단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큰형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도 몰라. 요즘 많이 하는 거는 원유 ETF 많이 보잖아.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에너지 산업은 에너지에 해당되는 분야인 거 아니야, 원유는? 맞아. 그럼 장기적으로는 크게 성장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ETF 아니야?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하는데, 원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원유잖아. 원유를 시추하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시추? 원유를 뽑아 올려야 그 원유를 쓰잖아. 강아지 생각했어. 시추. 그렇게 뽑아내는 기업들도 있고, 그 뽑아낸 원유를 가지고 가공해서 판매를 하는 기업들도 있어. 그런 거를 투자를 하는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최종 소비자들이 그 원유를 가공한 석유 화학 제품들을 원해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이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감소를 하면서 이렇게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가 이렇게 옆으로 긴 거야. 내용을 좀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주가가 급락했고 경험적으로 그 주가 하락을 투자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고객 예탁금이 많이 늘어났다. 앞으로 우리는 이제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할 텐데, ETF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장이 있기 때문에 ETF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해보자. 공부를 할 거야? 해야지. 이른이 되고 싶어. ETF 그냥 아는 형님이 아니라 좀 잘하는 형님이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댓글로 ETF 관련한 궁금증 남겨주시면 다음 편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